당신의 기초연금이 깎이는 이유, 지금 확인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복지제도인데요. 하지만 지급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헷갈리거나 잘못된 정보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의 지급 조건, 계산법, 그리고 주의할 점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1. 기초연금 지급 기준, 왜 이렇게 복잡할까? 기초연금은 단순히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같은 현금 수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금, 예금, 부동산, 주식, 심지어 자동차의 가치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산출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내가 가진 모든 재산과 소득을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A. 소득인정액이란 정확히 알아보기. 소득인정액은 내가 가진 재산과 소득을 특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예금, 적금 같은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 주식 등의 자산도 포함되는데요. 각 자산마다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의 경우 일부 금액은 생활비로 공제되며 남은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지역별로 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산별로 구체적인 계산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 현금이나 예금만 있을 경우. 현금이나 예금은 계산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먼저 예금 총액에서 생활비로 2천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누면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2억 원이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예금 총액 2억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 남은 금액은 1억 8천만 원. 이 금액의 4%를 곱하면 720만 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60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예금의 규모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4.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시지가에서 지역별 공제 금액을 뺀 뒤 남은 금액의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 공시지가 2억 5천만 원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공시지가 2억 5천만 원에서 중소도시 공제 금액 8,500만 원을 뺍니다. 남은 금액은 1억 6,500만 원. 이 금액의 4%를 곱하면 660만 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55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도 소득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특히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가액이 높으면 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차나 고가의 중고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 차량 평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6.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90만 원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13만 원 정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7. 기초연금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팁. 기초연금 신청 전에 알아두면 유용한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현금으로 용돈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통장으로 받은 용돈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재산 처분 시 주의하세요. 최근 10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세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셋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8. 모두에게 지급하면 안 될까?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복잡하다 보니 만 65세 이상이면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더 공평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기준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9.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복잡한 기준과 계산법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어르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는 현 방식이 적절하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